패션 브랜드인 자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라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마케팅 판매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의 상품 종류에 비해 2배 이상의 종류를 생산합니다. 또한 오더부터 생산, 매장에 입점할 때까지 단 6주 이내로 걸리기 때문에 수요 예측과 매장별 재고 산출, 상품별 가격 결정, 운송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MIT 연구팀과 연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만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를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예측 모델을 개선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모델 개발부터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구현된 모델은 모델 운영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되어 있는 모델의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구현된 모델을 평가할 수 있고, 모델 평가를 위한 데이터 세트는 훈련 데이터 세트와 구분, 관리되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따라 모델 평가가 완료되어 모델을 운영 시스템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구현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수치 기반 예측 모델에 대한 경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표본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을 취하고 그 샘플로부터 전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모델은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모델이 선택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모델의 인정값을 찾기 위해 소위 말하는 훈련 데이터, 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학습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확보된 표본 데이터를 전체 활용하여 모델의 모수를 추정하는 대신 가용한 어떤 표본 데이터를 분할하여 그중 일부는 모델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나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세트는 훈련 데이터 세트, 검증 데이터 세트 등의 어떤 두 가지 경우나 혹시 다른 경우는 훈련 데이터 세트, 평가 데이터 세트, 검증 데이터 세트 등의 세 개의 어떤 분할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훈련, 평가, 검증 데이터 세트로 나누는 작업은 미리 어떤 결정된 비율에 따라서 무작위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데이터 세트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 세트로서 빅데이터 통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평가 데이터 세트는 여러 모델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말합니다. 검증 데이터 세트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된 모델의 어떤 성능을 평가할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말합니다. 자, 훈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모델을 구현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구현할 때 너무 훈련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구현하여 정작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모델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제한된 훈련 데이터 세트에 너무 과하게 특화돼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매우 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적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림을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는 모델을 찾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단순하게 어떤 직선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오차가 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 또 맨 끝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 모델 함수가 훈련 데이터 세트상의 모든 데이터를 오차 없이 추정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실측치와 모델 예측치 간의 오차가 매우 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를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훈련 데이터만 적합한 모델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경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경우, 직선으로 추정했던 경우 아니면은 데이터에 너무 맞게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비록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모델이 훈련 데이터 세트상의 데이터에 대한 특성, 즉 X축과 Y축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면서 과적합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분석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 세트는 실제 데이터의 어떤 부분 집합이고 훈련 데이터 세트만 가지고 실제 데이터의 오차가 증가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즉,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들 중에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적용한 이후에 모델의 성능 및 적합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서 핵심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모델 중에서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훈련 데이터 세트로부터 구축된 예측 모델을 검증 데이터 세트의 독립 변수들로 구성된 데이터를 예측 모델에 적용하여 예측한 반응 변수 값과 검증 데이터 세트의 실제 반응 변수 값과 비교를 해서 예측 오차를 산출하는 척도로 평균 절대 오차,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 표준 오차, 그 다음에 평균 절대 백분 오차 비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Mean Absolute Error, MAE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MAE는 예측 오차의 절대값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측 오차의 절대값을 사용함으로써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다양하게 발생하더라도 오차 간 상쇄 효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계산이 쉽고 이해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요. Mean Square Error, MSE라고 얘기를 합니다. MSE는 예측 오차를 제곱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제곱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면 큰 오차는 더욱 크게 반영되고 작은 오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표준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RMS는 그 MSE,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MSE로 예측 오차를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수치가 커지는 것을 그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취함으로써 보정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평균 절대 백분 오차 비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라는 어떤 지표인데요. MAPE는 실제 종속 변수, 반응 변수 값 대비 예측 오차 비율의 절대값들을 평균한 값으로서 실제 데이터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음 이제 이 엑셀 CSV 파일에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요 시계열 데이터를 한번 이제 아래서 불러와야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제 데이터는 아까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ts.csv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헤더는 true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엑셀에 저장되어 있던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읽어 드려왔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한 318개의 어떤 그 데이터 셋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간별로 이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변화지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플러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시면요. 예, 이렇게 플러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플롯이 어떻게 변화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리마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와 이제 검증 데이터 두 가지의 어떤 데이터로 세트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세트를 구분할 때는 처음에 318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 80%에 해당되는 한 293개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쓰고요. 나머지 294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 나머지 318까지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좀 검증 데이터셋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자, 보시다시피 아까 EX 데이터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던 데이터줄 중에서 첫 번째 필드부터 293에 해당되고 이제 두 번째 그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죠. 이거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죠. 테스팅 데이터는 이렇게 EX 데이터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 중에 294번째부터 318번째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앞에 처음 298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죠. 그래서 나머지 294번부터 나머지까지를 테스팅 데이터로 이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리마 모델이라는 아리마라는 어떤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그 포캐스팅이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forecas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포캐스팅에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제 아래서 로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포캐스트 즉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가 아래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데이터 형식에 맞게끔 아리마라는 어떤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에 맞게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레이닝 뭐 타임 시리즈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임 t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임 ts는 ts라는 함수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 세트를 시계열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었죠?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frequency 1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팅 데이터도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한번 변환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데이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아리마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 R에서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일단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아리마는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인자들을 원래 이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어떤 작업을 거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그 파라메타들이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아리마 모델을 만들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아리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 모델을 만들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처음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 293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아리마 모델을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후 이제 25개 데이터, 즉 여기서 보시면 294부터 318에 해당되는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forecasted라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요. 이건 이제 forecast라는 함수가 있어요. foreca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 건데요. 아까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그 아리마 모델, 그 다음에 25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치의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자,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forecasted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94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이제 향후 이제 318에 해당되는 이런 25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forecast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이 성능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데이터와 아리마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어떤 예측치 간의 비교를 MAE, 그다음에 MSE, MAP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E는요, 아까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그 예측 오차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MAE는 미인의 ABS라는 거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테스팅 데이터가 있었죠. 테스팅 데이터에서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방금 이제 forecasted라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예측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예측치의 평균값과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에 대한 어떤 그 예측 오차에 대한 그 절대값 평균이 이제 MA고요. 여기 MA를 계산하면 한번 출력을 해보면 MA 값이 얼마냐? 지금 0.055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MSE도 마찬가지죠. MSE도 저희가 아까 배운 그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그 예측 오차의 제곱합에 대한 평균이죠.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스팅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그 예측치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 차이에 대한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0.00378 그러니까 각각 기준마다 그 어떤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그 결과치가 좀 달라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MAPE는 자, 그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데이터 빼기 forecasted mean을 요 절대값을 이 테스팅 데이터로 나누고 요거에 대한 어떤 평균에 대해서 100을 곱해서 일단 퍼센테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보시면요.
0.1740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표별로 동일한 어떤 실측지와 예측지와의 예측 오차에 대한 어떤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어떤 그 지표가 주는 결과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알아보았던 빅데이터 모델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빅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운영, 유지 보수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모델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분석의 목적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기법으로서 빅데이터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 후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토합니다. 분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 빅데이터 모델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합한 가설을 세우고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준비하고 처리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모델 구축 및 이를 활용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들을 소집,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또 변수에 대한 정의, 단위, 수집 및 측정 기간에 대한 일관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그 다음에 결측지 처리 등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고 변수 변환 혹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파생 변수를 정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변수별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반 분석 모델을 개발할 때는 훈련 데이터 세트, 평가 데이터 세트,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세트로 수집된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링 후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사안들, 분석 목적, 그 다음에 가설 검토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통계적인 질문으로 변환하는 단계로 분석 목적에 부합한 빅데이터 분석 유형 및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준비된 데이터, 특히 훈련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분석 모델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빅데이터 모델들에 대해서 검증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분석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운영 시스템과 통합하여 분석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모델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분석 모델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과의 통합이 요구됩니다. 이는 분석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툴, R이나 SES나 혹은 개발 언어, 파이썬, 자바 등과 같이 어떠한 툴이나 개발 언어들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를 운영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시스템의 개발 언어와 분석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가 같을 경우에는 분석 모델의 운영 시스템 내에 통합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들을 통해서 분석 모델이 개발된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과 통계 패키지와 호환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운영 시스템상에서 분석 모델을 호출해서 예측 결과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계 패키지 혹은 파이썬과 같은 개발 언어로 구현된 모듈을 구동하고 그 결과값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전달받거나 아니면 파일이나 DBMS 등과 같은 어떤 간접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분석 모델에 대한 성능 추적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리 처음에는 성능이 좋은 분석 모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른 어떤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측 오차를 추적해서 분석 모델을 어떻게 운영상에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예측 오차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모델에 대해서는 예측 오차를 지속해서 추적하여 예측 오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오차의 추적은 추적 신호, 트래킹 시그널, T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TS 값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예측 오차를 2로 정의를 만약 한다면 추적 신호 TS는 예측 오차들의 합을 평균 절대 편차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TS는 0 부근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이고요. 일반적으로 -4와 4 사이에 있다면 예측 모델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과 같이 만약 추적 신호 상한, 보통은 이제 4인데요. 혹은 하한, -4를 벗어나게 되면 예측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예측 모델의 점검이 필요하게 됨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측 모델이 추적 신호 상한 혹은 하한을 벗어나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 모델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어떤 개선 방안 대안으로는 업데이트된 최근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같은 예측 모델을 적용해서 업데이트된 어떤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시 적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다른 예측 모델을 구축해서 상호 비교 평가를 통해서 선전된 예측 모델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모델 검증 및 운영 방안 마련하기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모델 평가 방법에는 제한된 훈련 데이터 세트에 과하게 특화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매우 커지는 과적합이 있고, 수치 예측 빅데이터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으로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절대 100분 오차 비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 모델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 및 유지 보수 방법에는 추적 신호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